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건 다들 아시다시피 BBK입니다. 이 BBK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단서가 처음으로 나와서 오늘 공개합니다. 네.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BBK 사건은 워낙 오래돼서 간단하게 사건 개요.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다스라는 회사 기억나실 텐데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 시트 납품 회사죠. 네.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 다스 회사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다스에서 BBK에 190억이 투자됩니다. 네, 중간과정 생략하고. 그리고 BBK가 우여곡절 끝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옵셔널 벤처스가 BBK의 마지막 형태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으로 소액 투자자 얼마를 손해를 입혔죠? 약 600 아니에요? 600? 600여 명입니까? 600억. 사람은 5천여 명, 액수는 1,000억 원대입니다. 1,000억 원대입니까? 네. 네. 5천여 명의 투자자 1,000억 원대 피해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였던 사람이 김경준 씨죠. 김경준 씨가 얼마를 횡령하고 미국으로 갔죠? 384억을 횡령했습니다. 예. 주가 조작이나 다른 사기로 대한 이익금 빼고 횡령 액수만 384억. 예.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때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가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고 가요, 일부를. 네. 투자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말고. 네. 큰 덩어리의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심택, 하나은행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돌려주고 갑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도피할 거면 그냥 도피하지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투자자한테만 돈을 돌려주고 개인 투자자들 돈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고 다스에서 19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50억을 또 돌려줍니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줄 거면 다 주던가 그냥 갈 거면 그냥 가야 되는데 190억 중에 50억만. 네.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50억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40억이 남았죠. 요 140억을 놓고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집니다.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개인들 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네. 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김경준 씨에게 승소하고 다스는 김경준 씨에게 패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준 씨가 가지고 있던 돈, 그러니까 네. 은닉해놓은 돈이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이지 그 다스의 돈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겼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고 네. 다스는 졌기 때문에 다스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일단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인데 진짜 이상한 일이 다시 벌어지죠. 뭐냐면 이 140억을 재판에서 이긴 일반 투자자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다스한테 이 140억을 줍니다. 2011년 2월의 일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그 내막을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주진우 기자 오늘 여기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140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끝에 BBK의 후신인 회사에 140억이 있었어요. 스위스 계좌에. 네. 이 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라고 미국 재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근데 이 돈이 다스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네. 다스에. 어떻게 이게 다스에 돌아갔을까? 라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지금 한보따리 노란 이제 핑크색 보따리에 쌓아서 왔어요. 정말로. 예. 보자기입니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문서가 잔뜩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다스의 회의록입니다. 다스 회의록. 어떤 회의록입니까? 다스와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소송 관련된 회의인데요. 회의를 LA 소재 찻집 화선지라는 데서 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일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있고요. 11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에 11월 11일 날 양 이틀간에 걸쳐서 2시간 반,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 회의록인데. 네, 다스 내부에 다스의 이사 신아무개 씨, 다스의 계장 참여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오세경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여했고 여기에 LA 총영사 김재수라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사기업 소송에 왜 LA 총영사가 참석한 겁니까? 이 김재수라는 분이 BBK 때 김경준하고 소송할 때 이명박 측 변호인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한국 외교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출신 변호사를 그냥 총영사를 시켰어요. 네. 근데 총영사를 시킬 때 임명할 때 그때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셨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닌데 네. 그 외교사상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줬었죠. 그래서 뭐 뒷말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총영사에 가서도 다스 BBK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영사 신분으로. 네.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사기업 소송을 외교관이 되기 전부터 맡았던 사건을 외교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사기업 간의 미국에서 거래, 사기업과 개인 간의 그 소송을 네. 외교관이 맡았습니다. 네, 총영사관이 가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네. 문서가 지금 다스 내부 문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내부 문서로 나온 거죠. 네. 그다음 문서는 뭡니까? 그다음 문서는 김경준 관련 오늘 LA 문서가 많아요. 잔뜩 여기에. 네. 예.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고 LA 총영사 김재수 씨가 검토해가지고 그 위에다 보고한 사안입니다. 작성을 누가 했고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놓은 서류 3장짜리 서류입니다. 관공서 형식이고요. 지금 아까 봤던 다스 회의록은 이렇게 다스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 그렇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네. 10여 개 있는데요. 이런데 이 문건은 관공서 문건이 분명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문건인데 네. 내용이 김경준과 옵셔널 벤처스 소송 관련해서 네. LA 총영사에게 네. 이러저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을 정리한.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스위스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필요, 한국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 그렇게 하면서 에리카 김 이보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어떤 수사를 근거로 동결 요청 가능한지, 그리고 해외 도피 사범 시효 정지 규정을 인도 청구에 가능한지 이것도 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 계좌의 동결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러면서 다른 내용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옵셔널 벤처스와 개인 투자자 간에 벌어진 소송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40억 돌려받기 위해서. 그 소송 쟁점이 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LA 총영사 민정이 외교관한테 사기업 소송을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때 청와대 민정이 누굽니까? 담당자는 있습니다. 담당자는 있는데. 이름 밝힐 수 없나요, 지금? 네, 네. 누군지 알지요,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네요. 스위스 계좌를 동결 가능한지 검토해라. LA기업의 국내 소환, 보니까 문서에 미 국세청 IRS 요청사항 이런 거 적혀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목적이 뭡니까? 이런 걸 검토하라게 한. 다스의
정부가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중간 체크하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0억이 개인 투자자한테 넘어갈까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다스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140억을 어떻게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거를 청와대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청와대가. 네. 청와대가 사기업이 소송에서 져서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까봐 그걸 어떻게 막지 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고, 이 문서를 그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문서는 그 다스에서 이 청와대와 다스 간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이 담당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스의 담당자가. 네. 다스는 청와대하고 이 BBK, 옵셔널 벤처스가 결국 BBK거든요. 네. BBK 문제를, 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청와대하고 연결하고 있었다는 직통 라인이 있었습니다. 주로 팩스로 이렇게 했는데 사장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전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직보했다. 네. 다스 140억 관련된 담당 직원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예. 민정수석실 안에 네. 다스 담당자가 있었고. 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에 관련된 지시를 네. 청와대에서 내리면 네. 이 다스 140억 관련된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시원찮거나 절차가 더디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그 다스 관계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 전혀 아니라고 하는 다스가 청와대 내에 다스 담당자를 두고 있었고, 민정에. 네. 네. 그 다스 담당자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내 다스 담당자와 다스 내에 이 BBK 담당자가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보가 늦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네. 청와대 다스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당신이 다스 담당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스 담당자가 아니고 BBK 담당자였다고. 이렇게. 자신은 네. 다스라는 회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BBK 그러면 인정한 거네요. 저희가 담당했다는 거. 청와대 민정에 있던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죠. 네,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이 다스 담당자 맞냐 그랬더니 아니 다스가 아니고 BBK였다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다스에서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다스 담당자가 아니라 BBK 담당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은 소송을 지면 140억이 옵셔널 벤처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소송에 졌죠. 네, 처음에 졌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사람들로 모인 옵셔널 캐피털이라는 데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졌단 말이죠. 졌습니다. 그리고 지고 나서 미국의 스위스 판사가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요. 예. 미국의 판사가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와 스위스 정부한테 그 동결 조치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스위스 정부, 스위스 은행이 동결한 겁니다. 그 돈을 김경준 씨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돈을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청와대와 외교부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LA 총영사가 보고한 내용들이 공식 문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공문서 형식으로. 네. 공식 문서는 아니겠죠. 거죠. 네. 공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공문서 형식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다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세 번째 문서는 뭡니까? 문서가 오늘 많아요. 아주. 세 번째 문서. 2012년 3월 14일 그러니까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은 이후에 그 작성된 문건인데 공동방어 협약 대응 방안이라고 합니다. 공동방어 협약 대응 방안. 네. 예, 협의자는 김재수 변호사. 다시 그러니까 LA 총영사. LA 총영사 양 땡땡 변호사. 이 사람이 청와대 BBK 다스 담당자였습니다. 양땡땡. 네. 이 사람 내용을 보면요. 공동방어, 공동이익을 위해서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피고들의 소송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하라고 하면서 자꾸 비밀을 유지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밀 유지 협약인데 이게 재밌는 것이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사람하고 둘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다스와 그다음에 김경준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회사의 거래를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사람이 협약을 맺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소송을 지면 140억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140억을 뺏기기 싫은 거죠.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 LA 총영사 BBK를 계속 다뤘던 LA 총영사인 김대수 변호사, 네, 변호사하고 청와대 민정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김경준 씨와 다스가 공동 방어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140억을 다스가 어렵다. 김경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면 합의가 있다, 무슨 딜이 있다, 무슨 FTA 관련해서 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와 외교부가 만나서 비밀 협약을 맺어라 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서 건네줍니다. 개인과 개인 회사한테. 그러니까 재판에 져서 140억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돈을 결국은 다스가 받아내요. 받았습니다. 받아내는데 이때 어떻게 140억을 돌려받을까 그 근거를 위해서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계약 근거를 남기지 말고 구도 약속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죠. 서류 정보는 꼭 구두로 하라는 겁니다. 서류를 구두로 하라는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어요. 네. 그 비밀 협약 유지 이런 계약서 그러니까 이런 영문 계약서를 네. 청와대와 그 LA 총영사에서 만들어서 그 개인과 개인 회사한테 건네주는 거죠.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140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그 내부의 담당자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140억을 결국 뺏기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뺏기지 않고 140억을 뺏겼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될 돈이었는데 네. 그 돈을 다스가 돌려받습니다. 적어도 뭐 김경준이 가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13년 동안 BBK 공범인데 종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주범은 빠져나가고 혼자서 그 멍해를 다 썼으니까 적어도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뺏겼죠.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연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은 이게 만약에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출될 내용인 것 같고. 네. 김경준 씨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네. 이명박 측에서 너무 괴롭혀서 가족과 자기를 괴롭혀서 안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씨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140억을 재판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겼는데 안 주고 다스한테 돌려주는데 돌려줄 필요가 없는 다스한테. 네. 근데 그 김경준 씨는 자기가 가족을 너무 괴롭혀서 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다스한테 그렇게 돌려주면 김경준 씨가 대신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을 게 뭐였습니까? 그 이면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경준 씨는 내심 가족들에 대한 소송을 다 취하하고 그건 됐습니다. 네, 그건 그리고 이루어졌죠.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대요. 그리고 풀어줄 줄 네, 알았겠죠. 다스의 이 140억 담당자도 풀어주기로 했답니다. 풀어주기로 했는데 다스의 담당자도. 네. 네. 그런데 돈을 받고 나서 네. 그 윗분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풀어줬답니다. 돈은 다 받았으니까. 이 앞에 문서들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에요. 요약하면 결국은. 예. 그 디테일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서로 확인됐다는 게 처음인 거고. 그런데 그 140억을 돌려주면 가족도 안 괴롭히고 자기도 풀려날 줄 알았는데 네. 다스 담당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냥 안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입을 싹 씻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140억을 다스가 받고 나서 당시 기소 중지 상태였던 에리카 김이 입국을 했죠. 예, 입국해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검 특수 1부에서. 관련 혐의를 다 털고 다시 출국을 했죠. 네. 네. 그때 인터폴에 수배를 하겠다 아니면 범죄 인도인 조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무혐의로 털어주고 바로 보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 140억 딜의 패키지의 일부가 아닐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세 번째 문서에 좀 전에 얘기한 근거를 남기지 말고 구두 약속으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실제 문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합의에 대해서. 합의 문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문서를 남기지 말라는 문서가 있잖아. 네, 그렇지만 김경준 씨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러프하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스의 담당자가 김경준을 풀어주는 부분을 거기다가 넣었었나 봐요. 처음에 초안에 네. 넣었는데 청와대한테 엄청 혼났다. 호통을.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할 때 김경준 씨의 석방도 문서로 남겼다가 네. 다스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불효령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엄청 혼났다는. 그래서 김경준 석방은 그 문서에서 빠졌다. 네, 그런 내용은 그런 디테일은 빠지고 네. 그냥 몇 가지 조항은 남은 이면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네. 근데 그 문서, 그 이면 계약서는 지금 없고 네. 손에. 그런데 어쨌든 김경준 씨 그래서 가족들도 풀려날 줄 알았고 김경준 씨도 풀려날 줄 알았다는 거죠. 네. 근데 안 풀려났다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의 연방 판사가 스위스의 김경준 씨 계좌를 동결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감옥에 있던 김경준 씨가 그 계좌를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감옥에서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검찰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검찰이 지속적으로 김경준 140억을 빼내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정황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김경주 씨의 편지인데요. 편지. 2010년 2월 9일 날 보낸 겁니다. 김기동 부장검사님, 잘 아시다시피 김기동 부장검사는 BBK의 주 검사님이셨고요. 김기동 부장검사는 김경준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회유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지목된 그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바쁘신 하루를 보내시겠네요.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양수 검사님을 뵙습니다. 김양수 검사님이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형 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는 김양수 검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누나가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준 올림 이렇게 하는데 자,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누나가 확인 전화를 할 것이다. 이 딜 관계에 관해서 김경준이 계속 검사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정황이 보입니다. 형 집행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미국에 가서 형을 사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편의를 봐주기로 했고.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이송되는 걸 원했고. 네,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신청서 허락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한국을 떠나서 이송되는 걸 원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누나를 털어주길 원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과는.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일부가 본인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누나는 언제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털고 그 내용이 이제 편지에 일부 담긴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민정에 있던 안모 인사나 외교부 인사가 자신들이 이 사건에 BBK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까? 아까 말하신 대로 양모 씨는 인정했고. 인정했고요. 김재수 변호사는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수 변호사는 다스 다른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는 한 100여 건의 서류에 다수 등장해서 이 사람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스 측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다스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분이 저한테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스의 실권자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전무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140억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인 정황, 아버지가 움직인 정황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깊은 한숨을 쉬시고요. 그리고는 아니요 할 수도 있잖아요. 깊은 한숨을 쉰다. 아니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네. 제가 좀 단연간 괴롭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끊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 오늘 네 가지 문서를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하네요. 한 3, 4분 정도 마무리를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3부에서 2분만 더 만나는 걸로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뉴스공장입니다. 자, 2부에서 주진의 주장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등장하는 이름들 또는 회사 이름, 돈, 관계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늘 다룬 내용은 이겁니다. 다스도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과 그리고 외교부의 LA 총영사 그리고 검찰이 총동원이 돼서 다스 돈 14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 이게 문서로 처음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데 대통령이 청와대하고 외교부를 움직여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죠. 개인 회사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인데 네. 청와대와 외교력이 총동원돼서 검찰력이 총동원돼서 그 빚을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리고 이 자기 재산이 아닌데 자기 회사가 아닌데 네. 다스라는 회사의 140억 관련 보고는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직접 보고됐다는 네. 거죠. 네. 보고 숫자는 뭡니까? 뭘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팩스로 주로 그 서류를 보냈고요. 그리고 네. 직접 모여서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 번호도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조금만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다스 내에서 이 사안을 담당하던 담당자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하는 사이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스 담당자한테 왔는데 소송비용 140억을 돌려받고도 소송비용까지도 김경준이 다 지불하라고 이명박이 지시했는데 협의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각자 부담으로 가닥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이 관련 소송 비용도 다 그러면 이제 내기 싫다고 했는데. 네. 예. 근데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혼이 났다라는 담당자의 얘기고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BBK도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심이 다시 얘기될 됩니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도곡동 땅 얘기도 다시 나오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에 들어가고 다스에서 BBK로 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이고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BBK의 마지막 형태인 그 옵셔널 벤처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열심히 움직였다 검찰까지.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문서로 조각조각 증명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김경준 씨가 이 건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김경준 씨는 횡령 혐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BBK를 주도하거나 다스와의 무슨 협약을 주도할 만한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실소유주였다면 네. 김경준 씨를 13년간 감옥에 보냈던 그 사안이 고스란히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안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140억에 관해서. 140억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서가 처음 나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특집은 계속합니까? 네, 이명박 프로젝트 1탄이었고요. 네. 제가 한 4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